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2020년 4월 고3 모의고사에 출제된 현대시 두 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아마 수험생들 중에는 이용학 시인이나 정호승 시인은 들어봤을 겁니다. EBS 수능 특강 연계 교재에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4월 학평에 출제된 두 작품은 좀 낯설다고 느꼈을 겁니다. 원래 수능에서는 여러분들 한 작품은 연계교재, 한 작품은 낯선 작품을 출제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 교수들은 시를 출제할 때 의도가 여러분들이 시를 혼자서 읽을 수 있느냐, 그리고 혼자 읽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작품을 공부했느냐를 묻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험생 중에 수업을 듣고 필기를 하고 그걸 외우는 학생들, 또는 낯선 글이 나오면 잘 못 읽는 학생들은 이렇게 낯선 작품이 두 작품이 나오면 좀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두 작품을 해설할 때 과연 낯선 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래 그 인강을 듣건 학원 수업을 듣든 시가 자신이 없으면 혼자서 먼저 읽고 상황을 이해해 본 다음에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듣고 필기하고 외우는 형태의 공부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두 편의 시를 해설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시는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씁니다. 이건 여러분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는 감정을 표현하는 문학이고 태도를 표현하는 문학입니다. 소설은 뭐라 그랬죠? 갈등 문학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시는 우리가 충분히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시를 읽을 때 가장 기본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제목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시를 읽으면서 시 전체의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시에 사용된 시어들을 비교할 수 있고 시어의 의미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추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 어렵다는 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적 상황을 잘 이해하려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또는 부사어, 서술어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시뿐만 아니라 비문학을 읽을 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소설이나 비문학 중에 어려운 문장이 나오면 주어를 찾아서 대상을 명확하게 찾은 다음에 문장을 읽으면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답니다. 선생님이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동면하는 곤충의 노래라는 작품을 실전에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먼저 얘기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혼자 읽으면서 낯선 시들을 혼자 읽으면서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시를 읽을 때 여러분들 주어가 중요합니다. 알았죠? 자, 우리가 가시를 읽고 나면 이 정도만 파악하면 됩니다. 산과 들이, 이게 주어입니다. 늙은 풍경에서 앙상한 계절을 씨름할 때가 서술어입니다. 이 중간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산과 들이 씨름할 때 나는 이게 주어거든. 흙을 뚜지고가 무슨 뜻이지? 모르겠다. 일단 들어왔대. 어디로? 달빛을 피해서 둥글소의 앞발을 피해서 나는 깊은 땅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나면 여러분 산과 들이 씨름할 때 나는 땅 속으로 들어왔다만 파악하면 됩니다. 혹 중간에 모르는 어휘가 있다고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연도 보면 태양은 멀어졌고 아직도 첩첩한 의욕의 길을 더듬고 있다. 태양이 더듬고 있겠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은 미쳐 날뛰고 있고요. 얼어빠진 혼백들이 지온을 불러서 곡성이 높답니다. 얘네들이 주어입니다. 지금.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의 체온에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체온에 실망한 적이 없대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산가들이 씨름할 때 나는 땅속으로 왔어요. 지금 밖에서는 태양은 멀어지고 있고 태풍 불고 혼백들은 울고 있는데 됐죠? 나는 내 체온을 믿습니다. 땅속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나는 땅속에서 견딜 자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3년에 가면 온갖 어둠과 접촉에서도 생명은
빛과 더불어 사색이 너그럽습니다. 생명은 너그럽다. 가진 학대를 받은 나는 결국 무기를 장만할 겁니다. 풀풀의 물색으로 평화의 의장도 꾸밀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무기를 장만하고 평화의 의장을 꾸민다가 중심내용입니다. 어디에서? 땅 속에서. 그리고 밑에 얼음 풀리면 냇가의 버들 휘 늘어지고 어린 종달이 파란 항공을 시험할 때, 요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봄이라는 거 알았죠? 나는 봄볕 짜듯하는 모르겠다. 근데 땅 위에 나서겠답니다. 그럼 땅 속에 있다가 이렇게 지내고, 알았죠? 그리고 나중에 봄이 되면 땅 밖으로 나오겠답니다. 그리고 밑에 죽은 듯 눈 감은 명사입니다. 나의 동면은 위대한 약동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동면의 의미는 바로 위대한 약동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 제목이 여러분 동면하는 곤충의 노래니까 나는 곤충이다. 그리고 이 시에서 결국 곤충한테 동면이 무슨 의미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만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 풀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설명 다 듣고 표시하고 필기 다 한 다음에 이걸 달달달 외우고 이 시가 꼭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안 나오면 실망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공부할 때. 그럼 이거 다 읽고 나면 여러분 결국 나라는 곤충은 지금 땅 속에서 자기의 체온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왜? 봄이 올 거니까. 이렇게만 이해하면 이 시의 상황은 이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어의 이미지나 시어의 의미를 어느 정도 생각해서 문제의 선택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읽는 연습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를 읽을 때 주어를 잘 찾아서 읽으면 대상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고 상황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계교재에 있는 시들 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어렵다고 느끼는 시들을 그냥 혼자 주어를 찾으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머릿속에 그 장면을 한번 떠올리는 연습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중에 수능시험에 낯선 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혼자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3학년들 중간고사 시험에 가끔 이제 4월 학평을 출제하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산과들이 늙은 풍경에서 앙상한 계절을 실험할 때, 이건 여러분 간단히 줄이면 겨울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산과 들이 늙은 풍경에서 앙상한 계절을 씨름할 때, 됐죠? 산과 들이 씨름하는 겁니다. 당연히 겨울을 표현하는 거, 의인법이 쓰인 겁니다. 얘가 주어라는 건 꼭 아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나는 제목을 보면 곤충이다. 그럼 이것도 의인법이 쓰였다. 흙을 뚜지고 뒤집고 들어왔습니다. 뚜지고란 말이 그 뜻이에요. 파헤치고 뒤지고 뒤집고 들어왔습니다. 차군은 차가운입니다. 이건 촉각적 이미지죠. 차가운 달빛을 피해서 둥글소의 앞발을 피해서, 이게 피하는 존재니까 당연히 이 둥글소는 여러분 황소인데 달빛을 피해 둥글소를 피해서, 곤충한테는 여러분 황소도 무서운 존재입니다. 밟히면 죽어요. 그러니까 달빛을 피해 둥글소의 앞발을 피해 나는 깊숙이 어디로 들어왔다? 땅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해된 거죠? 그럼 이건 분명히 곤충한테 이 달빛과 둥글소는 부정적 소재입니다. 거부의 대상이라는 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태양은 분명히 긍정적 소재입니다. 근데 이게 멀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겨울이란 현실은 태양이 멀어진 추운 계절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결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땅 위가 겨울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혹독한 추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곤충한테는 부정적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땅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태양은 멀어졌고 아직 첩첩한 의욕의 길을 태양이 더듬고 있답니다. 이거 여러분 의미가 뭡니까? 첩첩한, 거무스름한 의욕의 길을 더듬고 있다. 됐죠? 그럼 태양은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태양은 멀고 땅속에서도 멀다 이 뜻입니다. 이건 결국 태양과의 거리감을 썼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다 의인법 쓰인 겁니다. 태양이 더듬고 길을 더듬고 있다. 이게 다 의인법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의인법이 아주 많아요. 그 다음에 태풍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어디서? 땅 위에서. 그 다음에 얼어빠진 혼백들이 있는데 이 혼백들은 땅의 온도를 불러서 곡성이 높다. 그 정도로 겨울이 춥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땅 위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태양은 멀고, 알았죠? 태풍이 불고, 그 다음에 혼백들은 지금 울고 있어요. 곡성이란 말이 여러분 울음입니다. 그럼 이 혼백들은 뭘 뜻할까요? 땅 위에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나약한 존재들이고 불쌍한 존재들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얼어빠진 혼백들이 지온을 불러서 곡성이 높다는 건 여러분들, 이 겨울은 혼백들조차도 울 정도랍니다. 그 정도로 혹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국 겨울의 혹독함을 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자신의 체온에 실망한 적이 없다. 나는 내 체온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다? 땅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결국 곤충이 땅 위에서 땅 속으로 들어간 이유는 일단 자기의 체온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체온에 대해서 실망한 적이 없다라는 이 체온은 바로 곤충의 땅 속에서 견디는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겨울입니다. 나는 달빛과 둥글소를 피해서 땅 속으로 왔어요. 태양은 멀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풍은 난리가 났습니다. 혼백들이요 울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겨울은 혹독합니다. 땅 밖의 현실이 혹독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땅 속으로 들어와서 내 체온에 의지해서 땅 속에서 동면할 겁니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럼 얘가 동면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땅 위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동면에 들어간 겁니다. 이해된 거죠? 뭘 믿고? 자기의 체온을 믿고.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년에 가면 온갖 어둠과 접촉을 하죠. 부정적이죠, 어둠. 접촉에서도 생명은 빛과 더불어서 생각이 너그럽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땅 속에서 어둠을 수용하는 겁니다. 이 곤충은 그 어두운 땅 속에서 어둠을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둠이라는 걸 받아들인다는 건 이 땅 속의 어둠에서 자기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뭐다? 여기에 들어있다. 인고의 자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기. 그래. 온갖 어둠과 접촉해도 생명은 너그러운 거야. 그래. 너희들 어둠이 나한테 와도 좋아. 이런 뜻이에요. 가진 학대를 당한 체험한 나는요. 거기서 날카로운 무기를 장만할 겁니다. 풀풀의 물색은 여러분들 그냥 파르스름한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화의 의장. 의장이란 말은 여러분 이게 옷장식인데. 그럼 얘가 원관념이에요. 평화가 원관념이고 얘가 비유입니다. 알았죠?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건 얘입니다. 그래서 나는 학대를 체험한 나는 땅 속에서 날카로운 무기를 장만하면서 평화를 꿈꿀 겁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땅 속에서 결국 뭐 장만해? 무기. 그 다음에 뭐? 평화를 꾸미겠답니다. 이해된 거죠? 여기서 여러분 무기를 장만하겠다는 건 땅 속에서 어떻게든 견디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생각하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인고의 자세도 될 수 있어요. 됐죠? 그리고 결국 평화를 꾸민다는 건 땅속에서 즐거운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해된 거죠? 3년까지는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4년 가면 얼음 풀리면 냇가의 버들이 휘늘어지고 종다리는 파란 항공에 시험할 때 당연히 이건 봄입니다. 봄이 되면 나는 따뜻한 입이 되게 따뜻한 땅 위에 나설 겁니다. 그 전까지는 땅 속에서 견디겠습니다. 됐죠? 뭔 소린지 이해되죠? 봄이 되면 나는 나가기 위해서 땅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은 동면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죽은 듯이 눈 감은 명상 동면입니다.
됐죠? 동명은 나의 위대한 약동의 전제라는 건 그래 나중에 약동을 위해서 나는 동면하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 시에서 결국 곤충한테 동면이 과연 어떤 의미냐를 써는 겁니다. 이 동면은 약동을 위해 필요하다는 거죠.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그래서 나는 땅속에서 동면하면서 그 어둠을 견디겠다. 그럼 나중에 봄이 되면 나는 땅 위에 올라가서 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써놓은 게 이 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시들 다 보면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태양은 멀어진 존재지만 긍정적인 소재입니다. 태풍은 부정적이다. 달빛도 부정적이다. 됐죠? 둥글소도 부정적이다. 어둠도 부정적이다. 뭐 무기, 평화? 이거는 시적 화자가 장만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런 이미지 비교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어들의 의미도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땅 위는 지금 겨울입니다. 아주 혹독합니다. 태양은 멀어지고 태풍 불고 혼백들이 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추워요. 그래서 나는 땅 속에 들어왔어요. 뭘? 내 체온을 믿고 그리고 동면을 합니다. 왜 동면하는 줄 아세요? 봄에 약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로 사용된 표현기법은 의인법이 많이 쓰였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원래 여러분 실전에서 시를 읽을 때는 표현기법에 신경을 쓰면서 읽는 게 아닙니다. 시는 내용 이해에 신경을 쓰면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표현상의 특징은 내가 시를 읽다가 문제를 읽고 문제를 풀 때 선택지에 나온 걸 본문에 가서 그냥 찾으면 됩니다. 개념이 잘 돼 있는 학생들은 여러분 굳이 그래서 시마다 시의 특징을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지에 나와 있는 걸 본문에서 찾아내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가시는 이게 다예요. 그럼 결국 이 시를 다 읽고 나면 과연 곤충이란 존재한테 동면은 무슨 의미입니까? 약동을 위한 인고의 시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게 중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주제입니다. 알았죠? 가는 이 정도만 정리하면 학교 시험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동면하는 곤충 노래는 이육사의 광야라든지 그 다음에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 구연을 보면 이육사의 광야는 이거거든요. 지금은 눈 내립니다. 매화 향기 홀로 피어나니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 시를 그럼 지금은 겨울이에요. 근데 매화 향기가 피어나요. 봄이 온대요. 그래서 광야에다 씨를 뿌리는 건 땅 속에 들어간 게 아니고 땅 밖에서 씨를 뿌리면서 봄을 기다리는 거거든. 그리고 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이죠. 그리고 현실과 싸웁니다. 겨울과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동면은 여러분들 혹독한 현실을 피해 땅속으로 들어가서 인고의 시간을 갖는다는 면에서는 두 시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이육사의 광야는 현실과 싸우는 거지만 얘는 결국 혹독한 현실을 땅속에서 참고 견디겠다는 거예요. 왜? 봄이 올 거니까. 그럼 이육사의 광야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직접 싸우는 거냐 아니면 땅속에서 은둔하고 인고의 시간을 갖는 거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 구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밀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다.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등불을 켜요. 그리고 이 방이 어두워요. 어둠 속에서 등불을 딱 켜고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어둠과 싸우는 겁니다. 등불을 켜고. 이건 현실 속에서 대결하는 겁니다. 땅 속에서 동면하고 인고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두 편과 이 시를 비교하면 차이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현실과 당당하게 싸우냐 아니면 밝은 미래를 기다리면서 참고 견디냐. 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나를 보겠습니다. 나는 아주 쉬운 시입니다. 이건 낯선 시만 혼자 읽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기에 느티나무 둥치, 매미 허물이 있습니다. 이 중심 대상이죠. 제목이 허물 아닙니까? 붙어있다. 바람이 불어도 꼼짝도 하지 않고 착 달라붙어있다. 착은 여러분 의태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허물을 때리고 손에 힘을 줍니다. 아주 구체적이잖아 이거. 느티나무에 매미 허물 있고 시적 과자는 그걸 이렇게 때려고 하고. 구체적이잖아요. 그죠? 순간 죽어있는 줄 알았던 허물이 주어져. 갑자기 몸에
힘을 줍니다. 화류법입니다. 생명이 없는 허물이 힘을 준다는 건 생명력을 부여한 거. 화류법입니다. 내가 힘을 주면 줄수록 허물이 발이 느티나무에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 착 달라붙어 있다는 건 힘을 준다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허물은 주어져. 허물을 벗고 날아간 어린 매미를 생각했던 게, 어린 매미가 목적어입니다. 알았죠? 생각했던 게 분명합니다. 이건 확신이 있어요. 허물이 없으면 매미의 노래도 됐죠. 사라진다 라고 생각한 게 분명하다. 이 매미의 노래는 매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허물의 힘에 놀라서 슬며시 손을 떼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결국 느티나무에서 매미 허물을 떼다가 본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 매미 허물은 왜 느티나무 둥치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냐? 바로 매미 때문이야. 매미를 위해서야. 그리고 얘는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결국 매미 허물과 어머니를 동일시시킵니다. 이거는 대조적인 시어가 아니고 여러분 서로 짝이 되는, 대응되는 시어입니다. 됐죠? 그래서 무릎을 고추 세우고 걸레가 됐다. 이 어머니가 걸레가 됐다라고 이제 어머니를 걸레에다 비유한 건데, 이 걸레하고 여기 있는 뭐가 매미 허물하고 이미지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초라하다, 남루하다라고 뒤에 나오죠, 그죠? 좀 초라한 모습이라는 거죠. 어머니가 80이 됐으면, 그죠? 팔순의 어머니가 무릎을 고추 세우고 걸레가 되어서 마루를 닦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허물이랍니다. 이건 이제 어머니를 허물에다 비유한 은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니는 나의 허물이에요. 어머니는 나의 허물입니다. 비유죠. 이것도 비유입니다. 어머니는 안간힘을 쓰면서 아직 느티나무 둥치에 붙어있는 이유는, 어머니가 왜 이렇게 허물이 돼서 안간힘을 쓰고 느티나무 둥치에 붙어있는 이유는 뭐냐? 아들을 위해서다. 그럼 이걸 다 읽고 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결국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구나.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 시는 여러분 뭐 장면 이해도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허물이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대상을 찾는데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시는 여러분 혼자서 읽고 상황을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죠?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 오답률이 아주 높습니다. 가나의 표현상의 특징인데, 이건 여러분 이런 표현상의 특징을 잘 안다는 건 개념이 잘 돼 있는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잘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개념이 부족하면 수능 때까지 여러분 부족한 것들을 문제 풀면서 오답 체크하면서 채워나가면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가와 달리 청각적 심상은 둘 다 있죠. 가에 뭐 있죠? 곡성이 높다.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나에는 뭐 있죠? 매미의 노래. 그럼 청각이 있습니다. 달리가 틀렸습니다. 둘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가와 달리 나는 대조적 이미지의 활용은 어디가 더 강하다고 봐야죠? 가가 더 강하죠. 나는 대조적 이미지의 시어는 없습니다. 가는 있죠. 태양과 어둠이라는 대조. 이해됐죠? 뭐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달리 음성상, 여기 이제 혼동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1번, 3번 오답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가에는 여러분 뭐가 있죠? 거머 첩처. 그 다음에 나에는 착 달라붙는다. 이게 음성상징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음성상징어란 말은 음성이 상징성을 띄었다는 소리입니다. 대부분 의성어나 의태어를 음성상징어라고 하는데, 알았죠? 이 의태어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얘를 표현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착 달라붙어 있는 건 매미의 모습을 구체화시킨, 매미 허물이 느티나무 둥치에 붙어있는 모습을 구체화시킨 거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화자의 정서를 구체화시켰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건 달리도 틀렸고 얘도 틀렸다. 가나는 특정 시연을 반복하고 있다. 가에서 반복되는 건 모르는데 나는 있죠. 허물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가도 잘 보면 1년에 달빛을 피해 둥글소를 피해 들어왔다 반복되잖아요. 그죠? 시어가. 그럼 답은 여러분 4번.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요번에 등급이 좀 좋은 학생이든 등급이 좀 낮아도 이 29번 문제 오답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다양한 색채어를 쓰고 있다. 이건 가에 많지. 가에 파라. 됐죠? 거무 첩첩. 뭐 이런 단어는
색채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뚜렷한 색채화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30번 문제를 잘 보면요. 보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작품 동면하는 곤충 화자로 설정. 이해되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혹독한 암담한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형상화시켰대요. 어떻게 극복하는데? 동면하는 곤충은 강인한 생명력이 있죠. 능동적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땅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추위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인고의 시간 속으로 스스로 단련을 하겠다. 땅속에서 단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땅속에서 단련을 하면서. 아까 선생님이 했잖아. 단련을 하면서 극복을 하는 거지 현실과 싸우면서 극복을 안 한다는 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곤충이 떠올리는 봄에 대한 전망은 분명히 긍정적이에요. 맞죠? 그래서 결국은 현실이 극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죠. 분명히 현실은 좋아질 거니까. 이런 뜻이야. 현실은 좋아질 거니까. 낙관적입니다. 그래 나는 땅속에서 참아보자. 이런 뜻이거든 사실. 양명철이가 가난한데 그래 언젠가는 좋아질 거니까. 지금 힘들어도 견뎌보자. 이런 태도하고 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실과 맞닥뜨려서 직접 대결을 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이 시는. 그래서 그런데 이때 곤충이 떠올리는 봄에 대한 전망은 그래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풀면 돼요. 흙을 뒤집고 들어가서 동면하면서 위대한 약동을 준비하는 곤충의 모습은 1번입니다. 능동적이죠. 뭐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둥글소를 도와서 앙상한 계절과 차가운 달빛에 대항하는 곤충의 둥글소를 도와서 대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일제강점의 혹독한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위해 이 문장 자체가 잘못됐어요. 선택지가. 둥글소는 피하는 대상이지 지적 화자가 도우는 대상은 아닙니다. 답입니다. 이건 바로. 태풍이 날 때 혼백들이 얼어빠진 상황입니다. 아주 혹독한 겨울이죠. 곤충의 모습은 그래도 자기의 체온을 믿고 땅속에 들어간다는 건 자기 스스로 생명력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다음 온갖 어둠과 접촉하면서도 날카로운 무기를 장만하는 곤충의 모습은요. 동면이라는 인고의 시간 속에서 스스로 단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도 만들고 자기 스스로 날카로운 무기도 만들고 어둠과 접촉을 계속하는 것, 자기를 계속 단련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결국 시련을 계속 수용한다는 것도 단련이고 무기를 계속 만드는 것도 단련입니다. 단련을 해야 자기 무기가 만들어지죠. 알았죠? 그래서 4번이라고 오답한 사람들이 좀 많은데 이 인고의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주체를 형성화시킨다. 바로 이게 곤충입니다. 풀풀의 물색으로 단장하며 얼음 풀린 계절에 나설 것이라고 떠올리는 건 그래도 봄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아, 봄은 분명히 온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현실은 좋아질 거야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1번 문제도 나에 대한 이해인데 매미 허물이 없으면 매미의 노래도 사라질 수 있다는 화자의 추측에는 어머니 없이는 자식이 없다. 죽어있는 줄 알았던 허물의 이미지와 걸레가 된 팔순의 어머니는 동일하지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남루한 모습입니다.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몸에 힘을 주는 허물을 때려는 힘은 이게 주게. 몸에 힘을 주는 허물을 때려는 힘은 화자가 주는 힘입니다. 이 화자의 힘이 모성은 아니라는 거죠. 틀렸죠? 어머니의 허물이 떨어지지 않으려는 힘이 모성이지 때려는 힘이 모성은 아니다.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어린 매미가 벗어놓은 허물이 어린 매미를 낳은 어머니라는 발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됐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유가 자식 때문이라는 점에서 화자는 매미의 허물과 자신의 어머니를 동일시시키고 있습니다. 3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는 선택지들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답을 찾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땅속 땅이 느트나무 둥치집입니다. 이 배기자 공간이죠. 그럼 기어, 땅, 속과 디귿, 느트나무 둥치는 화자에게 실망감을 느끼게 하는 미래공 말도 안 되죠. 얘는 인고의 공간이고요. 디귿은 뭐죠? 깨달음의 공간입니다. 니은과 리을에서 땅 위와 집은 화자가 자신의 삶의 방식에 자신의 삶의 방식에 긍정적인 게 아니고 이건 어머니의 삶의 방식에 긍정적 가치를. 요 니은은 봄의 긍정적 이미지를 써놓은 겁니다. 자신의 삶은 아닙니다. 기억은 화자, 곤충의 행위에 담긴 의미가 드러나는 공간이 땅속이고요.
인고의 공간이죠. 리을은 어머니 행위에 담긴 의미가 드러나는 공간이에요. 3번이에요. 니은의 삶에 대한 화자의 절망적 태도 없죠. 땅 위가 절망은 아니죠. 디귿의 삶에 대한 화자의 반성적 태도. 반성은 없습니다. 니은은 땅 위는 화자가 동경하는 대상들이 좀 있죠. 봄이니까. 됐죠? 근데 리을은 화자가 혐오하는 대상이 틀렸죠. 그죠? 답은 3번이 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대시에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시를 극복하려면 혼자 읽는 연습을 좀 많이 하라는 겁니다. 자꾸 누군가 설명을 듣고 필기를 해서 그걸 외우기보다는 내가 혼자 읽고 구체적인 상황을 혼자서 자꾸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지 낯선 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그 낯선 시의 상황을 이해해서 그냥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연습을 잘하면 고전 시가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업 듣고 도움이 된 학생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번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지문 해설 동영상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